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머니왕 2부,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이번 한 주는 아무래도 코로나와의 씨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씨름이요, 다음 주에도 조금은 이어질 것 같아요. 이쪽에서 주식시장에서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했던 미국장을 살짝 살펴보면요. 미국은 그래도 델타 공포를 어느 정도 이겨낸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신고점을 갱신하는 움직임이 그려진 건데 3대 지수 모두 1% 안팎의 상승세 보여집니다. 자, 지난 2일에 동반 신고점 찍은 지 일주일 만에 지금 이런 지수가 나타나고 있는데 도쿄올림픽 무관중 개최가 결정된 전날 글로벌 경제 회복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낙폭 보였지만 하루 만에 반등에 실현되는 미국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지수는 어제 사실 파란불 보이면서 마감이 됐죠.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소식에 미국장은 신고점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지수는 쭉쭉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것이 조정의 서막인 건지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으로 내 계좌를 또 부풀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건지 조금은 어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머니왕 2부에서는요, 좀 더 면밀히 진찰해 보고자 하거든요.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 계좌 속에 있는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연락 많이 주세요. 02786-1022번, 02786-1023번이고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이니까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전화 문자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도 열려져 있어요. 샵 0988번으로 정지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우리 공명 정지우 위원과 좀 더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는 그 노란톡 링크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문자도 많이 주시고 이쪽에 QR코드 늘 하단 자막에 보여지고 있을 텐데요. 휴대폰 여시고 카메라 켜신 다음에 갖다 대시면 우리 공명 정지우 위원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링크로 바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요. 이 방법으로도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를 수익의 바다로 붕덩 빠지게 해주실 우리 공명 정지우 위원 나와 계시는데요.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코로나 너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요즘 마스크를 벗는 장소만 있으면 굉장히 무서워지는데 네. 잘 보내셨나요? 예, 아주 잘 보냈습니다. 네, 예.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M10W 공명 정주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좀 이제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일단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시장도 일단은 지금은 너무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종목 장세에 철저하게 잘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가 둔화되기 전까지요. 예. 코로나가 둔화되기 전까지. 근데 언제 둔화될지 그게 예. 진짜로 너무너무 궁금해지긴 하는데 예. 일단은 시장에 대한 변화도 굉장히 많이 보여졌어요. 예. 사실 우리 여행 갈 수 있다. 7월부터 마스크 벗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이쪽 관련주들 품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진입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예. 갑자기 델타 변이라는 녀석이 등장하게 되면서 주식시장의 판도가 체인지가 됐습니다. 이번 주가 조금 더 그 뒤바뀜이 심했던 것 같은데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요. 예, 일단 무엇보다 이제 델타 변이가 가장 큰 이슈가 좀 나타나고 예. 있죠. 그래서 이 델타 변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볼까 합니다. 이 델타 변이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좀 전 세계를 좀 강타를 했죠. 일단 중국 시장이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이제까지 중국이 지준율 인하를 안 했습니다. 이미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주 전격적으로 지준율 인하를 단행했다. 그만큼 지금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거죠. 그만큼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부채가 심각한 상태에서 일단 계속 뭐 돈만 계속 풀 수는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무엇보다 이제 돌발 변수가 나온 거죠. 이 코로나 델타 변이. 이게 하반기 지배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항상 이 변이라는 같은 변이, 바이러스가 제가 이제 의학자는 아니겠지만 이제 기사를 통해서 보면은요. 항상 몇 주마다 하나씩 변이가 탄생한다. 이런 얘기는 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항상 시차를 두고 뭐 감마 변이, 베타 변이, 델타 변이 항상 시차를 거치고 전 세계로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전 세계를 완전히 봉쇄하지 않는 한 그만큼 항상 상륙하는 경우가 많이 나왔습니다. 델타 변이 무섭죠. 하지만 하반기 델타 플러스 변이도 미국 국립보건원 고위급 관리가 또 얘기에 나온 부분인데요. 하반기 지배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백신,
물론 코로나 확진자 수를 둔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만큼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그렇게 뭐 강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백신은 100%가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믿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 거리 두기 강화, 마스크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방역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인도네시아도 더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확진자 수를 이제 조사하지도 않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뭐 영국 같은 경우는 19일부터 해제하겠다. 영국, 프랑스, 독일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거죠. 그런 만큼 일단 지금 앞으로 코로나 이제 관련 수혜주들 좀 계속 진단키트 실적이 가장 좋은 기업이죠.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카카오 게임즈 오딘의 반란. 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가 구글 매출 1위를 계속 수성하고 있어요. 지금 실시간으로 주말에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실적이 꾸준하게 나온다는 가정을 하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앞으로 10만 원 돌파 가능성도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꾸준한 구글 매출 1위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가장 궁금한 건 이걸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더블 딥으로 갈 것인가? 시장은 아마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테이퍼링 이거를 우려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 경제가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대신 이런 델타 바이러스라는 돌발 변수로 인해서 오히려 경기가 침체권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을 더 크게 우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간신히 일본 같은 경우가 더블 딥을 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림픽이 나오죠. 그런데 올림픽 같은 경우 거기서 이제 만약에 무관중, 실패하는 올림픽으로 전개된다고 하면 상당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까 예상이 되거든요. 그만큼 일본도 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0일부터 거리 두기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라든지 자영업자들 좀 피해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2주 동안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도 녹록지 않기 때문에 지금 1분기 이후에 하는 쪽에서도 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를 좀 했는데 아마 8월달, 10월달 금리 인상하기가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도 약간 앞으로 봤을 때 소비주, 이런 소비주, 오히려 코로나 둔화에 따른 또 수혜주, 이런 기업들은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통, 여행, 뭐 이런 기업들은 좀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일단은 이제 지수는 그렇다고 지금 뭐 델타 플러스 변이가 나온 것도 아니고 백신이 효과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대폭락 이럴 가능성은 적긴 적대 당분간 반등 반락 좀 기간 조정이 좀 이어지면서 여기서 코로나가 좀 더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 보이면 아마 3분기부터 좀 더 조정이 깊어질 가능성도 배제를 하지 않고 접근하시는 전략 쪽으로 가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그동안 우리 시장을 옥죄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금리 인상은 차치하고 코로나라는 더 큰 재료에 있어서 전략 수정이 지금 면밀히 좀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시간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자, 글로벌 증시의 방향타 역할이 될 델타 변이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델타 변이라는 재료에 우리가 딱 맞닥뜨렸을 때 마치 2년 전 주식시장을 보는 것처럼 다시금 움직이는 진단키트, 다시금 움직이는 온라인 교육주들의 움직임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언택트가 시대가 오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자, 이래서 이 델타 변이를 좀 우리가 제대로 알 필요는 있어 보여요. 자, 우리 공명 정주 의원님, 밤새 델타 변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좀 저희와 공유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제가 아주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 오늘 제 바닥 싹쓸이 주식 투자법에 좀 맞게 이제 주제를 좀 갖고 왔는데요. 이 글로벌 증시 이제 방향타 역할을 할 코로나 델타 변이죠. 코스피 지수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코스피 지수가 어디로 방향을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일단 또 경기 민감주를 선택을 할지 아니면 또 경기 방어주를 선택을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 경제만 아닌 말로 이제 2주 동안 방역을 강화시켜서 어느 정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둔화된다. 그럼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좀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져볼 수는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방역을 강화하지 않는 한 다우 증시라든지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영향을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다우 증시 움직임을 꼭 파악하셔야 됩니다. 미국 확진자 수도 하루에 거의 평균 4,000명, 5,000명, 10,000명 이하로, 10,000명 초반, 10,000명 이하로 이제 계속 집계가 되다가 이번 주 후반부터 해서 10,000명 후반대에서 20,000명까지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확진자 수도 계속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이 델타 변이가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확진자 수의 한 절반 이상을 델타 변이가 자리 잡고 있다. 좀 약간 무서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 움직임을 파악하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가장 시장에서 위기가 왔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역시 채권 시장이랑 환율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원화 약세 현상이 전개된다라고 할 땐 좀 위기감을 갖고 좀 대응할 필요성이 있고 반대로 환율이 급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렇게 큰 위기감을 가져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역시 원달러 환율 움직임을 주목하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델타 변이 수혜주가 뭐가 있고 비수혜주가 뭐가 있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지만이 시장에서 역시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일봉 있죠. 코스피 일봉. 예전에 2020년도 때 차트를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2월 21일 날, 제가 날짜도 잊어버리지를 않는데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갑자기 신천지 사건이 터지면서 쫙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나서 그때 명절을 계기로 해서 명절 이후에 폭증을 했는데요. 그때 명절 이후에 또 갑자기 미국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왔던 거죠. 그래서 2월 21일 날 이미 차트는 좀 이미 방향을 잡았었죠. 파라볼릭이 그 당시에 하락 기조로 전환이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반등은 나왔었지만 기주적으로 그 고점을 뚫지 못하니까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깊어졌던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부터 MACD가 하락 기조로 전환됐죠. 스토캐스틱 지표가 하락 기조로 전환됐죠. 투자 심리도 같은 경우가 하락 기조로 전환됐죠. 그래서 이때부터 해서 역시 본격적으로 하락세가 나타난 다음에 이때 2020년도 3월 24일 날이죠. 그때부터 이제 무제한적 양적 완화, 회사채 매입, 0%대 제로금리와 함께 아랫꼬리 대항선, 첫 5일선 회복되면서 바닥을 지어냈죠. 그래서 이렇게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스토캐스틱 지표와 일봉 이런 부분들 파라볼릭을 먼저 선행적으로 이 싹쓸이 기법을 통해서 접근을 해보면 그리고 여러 가지 기업 내용이라든지 환율 동향이라든지 정책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접근하시게 되면 상투권을 잡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바닥권을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코스피 일봉 2020년도 때를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2021년도가 왔습니다. 지금 일단 차트가 약간 불안한 차트 위치로 지금 전개되고 있죠. 일단 21선이 이탈됐습니다. 그리고 흑산병이 나왔죠. 음선 3개. 물론 주말에 다우 증시가 급등을 했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지수가 반등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그러면 쫓아가야 될까요? 아직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부분은요. 델타 변이가 아직까지 확진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둔화되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실적 발표를 했는데 특히 삼성전자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가지 못했죠. 일단 재료는 하나 소진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달에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느냐, 이재용 회장이 사면 되느냐, 이 부분은 이제 8월 달에 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은 큰 호재가 나오지는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아직까지 델타 변이라는 큰 이슈 재료가 아직
재료가 소멸된 건 아니기 때문에 본격 상승 전환을 노리기보다는 이번 주 초반에 좀 반등을 좀 주게 되면 어느 정도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델타 변이 추이를 확인하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코로나 확진자 수는 1,370명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강화되고 1주에서 2주 정도까지는 드라마틱하게 아직까지는 감소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는 좀 더 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일봉 지금 투자 심리, 스토캐스틱 지표가 맨 밑에 보시게 되면 50 이하로 내려가고 있죠. 반대로 50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반대로 50 이하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파라볼릭도 하락 기조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코스피는 경계권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코스피 일봉 지수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다우존스 방향성. 어제 아마 급등을 좀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강세일봉이 나왔을 거예요. 다행스러운 부분이긴 하죠. 여기서 21선이 이탈되고 하락세로 전환됐으면 자칫 잘못하면 또 급격한 하락세로 전환될 수 있었는데 아직 미국이 견조하게 반응을 하는 건 이 이유죠. 미국은 델타 변이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만, 20만 아직 인도처럼 급증을 하는 구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안도한다는 거죠. 대신 미국이 가을철 정도면 델타 변이가 본격적으로 상륙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둘로 나눠져 있죠. 백신을 접종한 지역, 백신을 많이 접종하지 않은 지역. 접종하지 않은 지역은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고 접종한 지역은 그래도 완화되고 있죠. 대신 백신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되겠죠. 영국 같은 경우가 백신을 믿다가 하루에 1,000명, 2,000명 나오다가 갑자기 완화되고 나서 이제 1일 확진자 수가 3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건 영국 총리 같은 경우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10만 명 증가할 수도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이제 방역을 강화시키지는 않겠다. 거리두기를 해제하겠다.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우증시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어제 5일선 회복은 했지만 올라갈 모멘텀, 강한 모멘텀이 나오려고 하면 경제 지표가 아주 강력하게 나오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용 지표도 안 좋게 나오고 있죠. 실업률 지표가 좀 올라가고 있고요. 이번 주 이제 13일쯤에 나올 거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올 텐데요. 여기서 4월달, 5월달 때처럼 소비자 물가 지표가 급증을 한다. 경제는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물가만 올라간다. 그러면 긴축 우려감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 거죠. 이제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 증시의 방향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13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다우 증시 역시 이번 주 중반 이후에 방향성에 따라서 잘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다우 증시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세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은요. 원달러 환율의 방향인데요. 한국 원달러 환율. 예전에는 환율 같은 경우가 이제 코로나 때 당시 이제 위기가 터질 때는 1,200원대 후반대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나서 쭉 내려오면서 글로벌 증시가 안정을 찾은 거죠.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14년도 때부터 해서 지금 추세를 쭉 보면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이 쓰리바닥을 형성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번 달 5개월 평선 회복 안착을 했기 때문에 쓰리바닥을 시연했어요. 이번 달에. 그리고 투자 심리도 스토캐스틱 지표가 지금 50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반대로 이렇게 MACD가 하락 기조로 이렇게 양전환이 축소되면서 자꾸 음전환이 나와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지금은 반대로 MACD가 이제 음전환이 축소되면서 점진적으로 자꾸 양전환이 나오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 원달러 환율 위치는 그렇게 썩 좋은 위치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저는 반대로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꼭대기에서 꺾어질 때는 좋다라고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게 원달러 환율이 이제 올라가면서 워낙 약세 흐름이 전개되면 국내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환율 움직임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봤을 때 일봉 차트를 봤을 때는 단기 과열권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초반에는 지수가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왜? 환율이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대신 일격을 좁혀로 내려온 다음에 아마 이번 주 중반 이후에 어느 정도 변곡점이 또 환율도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환율 움직임, 월봉 차트, 쓰리바닥 시연했다. 이 부분 제가 오늘 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은요. 이제 비수혜주, 코로나 비수혜주, 그리고 수혜주 관점에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좀 설명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첫 5일선 회복하는 구간에서 좀 많이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이렇게 주식은 첫 5일선 회복이 될 때, 그리고 스토캐스틱 지표 투자 심리도가 50 이상으로 올라갈 때, 이럴 때를
매수권으로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밀집 국면이죠. 그리고 이제 바닥권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21년도 721선 부근에서 한번 또 큰 시세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항상 꼭대기에서 이렇게 대음선이 나오고 파라볼릭 음전한 MACD 데드크로스, 스토캐스틱 투자심이 다 50 이하로 내려올 때는 역시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조지표를 보면 대부분 나와 있죠. 그러면 이틀 전이 이제 매수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단계는 3일째 과열권이긴 하죠. 하지만 아직까지 기관들이 뭐 다 팔고 나간 것 같지는 않고요. 자가진단 검사 키트. 최근 들어 서울에 뭐 편의점에서 뭐 동났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휴마시스는 SD 바이오 센서랑 국내에서 이제 승인을 받은 독점적인 또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승인받고 브라질, 베트남, 미국, 유럽 이런 시장이 큰 시장에 또 진출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또 기대는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반기 매출이 작년도 매출을 넘어섰다.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죠. 대신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지금 항상 테마성으로는 주도주 관점의 역할을 많이 하는데 작년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올해 상반기 매출 작년도를 넘어섰다라고 해도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아니라는 건 그 부분은 약간 단점이에요. 대부분 이제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은 시젠이라든지 엑세스바이오, 랩지노믹스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실적 대비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만큼 역시 실적을 앞으로 꾸준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은 폭증하고 있다고 하니까 역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비수혜주 하나투어를 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올해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뭐 본사를 매각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던 기업인데요. 코로나 이전에도 하나투어는 실적이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좀 둔화되면 보복 소비가 나타나서 여행 기업들이 실적이 폭증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당분간은 코로나가 또 둔화된다라고 해도 발빠르게 방역 당국이 완전 거리두기를 해제하거나 완전히 완화시키거나 그럴 가능성은 적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게 전반적으로 이제 백신도 백신이지만 거리두기를 강화했을 때 줄어들고 완화시켰을 때 늘어나고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을철, 겨울철은 여름철이 날씨가 더울 때는 바이러스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진 않죠. 그런데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건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날씨가 추워지면 역시 실내에 있는 공간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방역을 완화시키기에는 그렇게 급격하게 쉽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행주들은 너무 공격적으로 매매하기보다는 뭐 차트를 봤을 때는 이런 위치가 매수권이었죠. 721선 바로 위에서 정배열 상태에서 MACD 상승 기조로 첫 전환될 때 거래량이 늘어날 때 스토캐스틱 지표 투자 심리도가 50 이상으로 올라갈 때 매수 급소였죠.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날이죠. 21선 이탈, 파라볼릭 하락 기조로 전환한 대음선 그리고 나서 대량 거래 그리고 스토캐스틱 투자 심리도가 다 50 이하로 침체권 들어갈 때 이것만 알았으면 딱 두 번의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5월 달에는 수익이 났는 거고요. 반대로 6월 달 같은 경우는 쭉 조정이 나오면서 손실이 났겠죠. 이거를 안 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이 역시 손실이냐 수익이냐 또 결정이 되는 거죠. 이러한 위치에서만 집중적으로 딱 두 번만 매매를 한다고 하면 크게 손실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너무 잦은 매매보다는 이렇게 변곡점에서 딱 왔을 때 포착을 잘해서 싹쓸이법을 통해서 접근하게 되면 꼭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두 번 정도만 매매를 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규칙을 조금 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키게 되면 조금 더 성공할 확률은 높아지겠죠. 항상 모든 살아가면서 인생이 법과 규칙이 있듯이 주식에도 법과 이 규칙을 잘 지키시면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델타 변이와 관련해서 주식시장의 앞으로의 전망, 비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우려가 씻겨진 부분은 사실 없는 상황 속에서 전략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다 더 많은 인사이트들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부터는요.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대응 방법을 좀 하나씩 찬찬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전화, 문자 계속해서 열려져 있습니다. 많이 연락 주세요. 여러분의 고민 종목들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Money. Counseling News. 네, 전화번호 02786-1022번, 01786-1023번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잘 적어서 문자도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가 먼저 연결된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좋은 토요일입니다. 시청자님. 네. 네. 요즘 어떠세요? 주식시장 괜찮으세요? 제가 좀 종목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네. 손실 한숨이 본 깊어지시네요. 게 좀 많이 있어요. 손실 본 게. 네, 그러면 손실 오늘 보고 좀 있는 게 좀 있어요. 네네. 살펴볼 종목명부터 공개를 해주실까요? 네, 시즌이고요. 시젠. 89,300원에 비중 30%요. 89,300원의 비중이 30%. 89,300원이면 혹시 최근에 들어가신 걸까요? 네네, 최근에, 한 2주 전 그 정도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자, 지금 이 매수가 위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네네. 현재 88,000원 종가 보여주고 있네요. 조금은 아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전략을 쓰리쓰리 싹쓰리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을 외워주세요. 쓰리쓰리 싹쓰리라고 외쳐주세요. 쓰리쓰리 싹쓰리. 네, 도와주세요. 예. 예, 제가 도와주세요. 자세히, 예, 안녕하세요. 제가 자세히 좀 네, 분석해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 혹시 이 시젠 같은 경우를 지난 2주 전에 이제 매수했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좀 매수를 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매수한 날, 예, 급등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급등할 때 제가 뭐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예. 급등한 날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예.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또 있다 하고, 예. 앞으로 좀 전망이 좀 이렇게 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매수를 했는데, 예. 매수한 오후부터 계속 내리더라고요. 그러세요? 네. 예,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왜 긍정적으로 보는지, 왜 부정적으로 보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네, 감사합니다. 네, 부정적인 이유는 일단 저는 좀 많이 보고 있지는 않은데요. 긍정적으로는 좀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주식은 일단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떠나서 어떤 이유에서 매수했는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하거든요. 이 시젠 같은 경우는 국내 진단키트 거의 SD 바이오 센서랑 거의 국내 탑 기업이죠. 매출 1조 원 가까이 나오는 기업인데요. 그런데 이 시젠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자사주 매입이 76,000원대에서 144억이 들어왔어요. 대개 이제 자사주 매입이 들어올 때는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때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부분은 높게 평가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난주 이제 금요일부터 해서 목요일 이틀 동안 연기금 쪽에서 과연 50억에서 60억에 가까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 쪽에서 수급이 들어온다는 건 안정적인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개 이제 퍼가 10배 이하 있을 때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많이 하는데 이 기업은 작년도 이제 올해 또 예상 실적 대비도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10배 이하의 저평가 국면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차트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이 721선 위에 있다는 건 아직 대세 상승, 일단은 기조 속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주가가 침체권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지금 721선 바로 위에서 이평선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아직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지가 않죠. 주식은 항상 너무 이평선하고 일봉이 벌어져 있을 때 투자하게 되면 위험하죠. 너무 이제 과도하게 올라간 상태에선. 하지만 지금 이평선은 밀집돼 있는 상태에서 이미 자사주 매입이 끝났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이 들어올 때는 주가가 크게 안 띄우는 경우가 많아요. 자사주 매입이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세력이 매집이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올리는 경우는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200일선이 계속 저항권으로 작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200일선을 돌파를 하게 되고 정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추가 반등을 노릴 수 있는데 일단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어서 하반기에도 역시 델타 변이가 쉽게 잡힐 가능성은 적겠죠. 백신이 접종이 이뤄진다라고 해도 역시 영국 같은 경우에도 방역을 완화하게 되면 빠르게 늘어날 수 있고 우리나라만 또 하반기 확진자 수가
국민들의 이제 의식들이 높아서 대부분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또 줄어드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야지만이 이런 진단키트 수요도 감소할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까지 뭐 겨울철도 또 오고요. 불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전망은 높게 사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회사에서 보는 시각이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다는 건 하반기에도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거기 때문에 회사 자체 내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 봤을 때 그렇게 단점이 많다라고 볼 수는 없죠. 장점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는 지금 200일선 돌파의 여부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일단 지지권 같은 경우는 21선, 100일선 정도 이전 저점 부근이죠. 저 한 7만 6천 원대 자사주 매입 단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매매를 이어나가시는 게 좋고요. 월봉도 저 꼭대기에서 이렇게 둥글게 꺾일 때 매수하는 게 아니고 지금 둥글게 돌아가면서 5개월 이평선 회복 안착 속에서 20개월 이평선 지지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토캐스틱 지표와 투자 심리도가 50 이상으로 올라가는 시점에서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차트 위치도 네. 단기, 장기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올해 만약에 하반기 델타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휩쓴다, 실적이 급증한다, 지금 당장도 저평가돼 있는데 많이 올라가면 또 모르죠. 10만 원 중반대까지 올라갈지 아직 보조 지표는 과열권을 가리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 델타 변이 확대 전 세계적으로 속도에 따라서 하반기 매매 전략을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요, 예. 궁금한 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예. 그 휴마시스나 예. 엑세스 바이오에 대해서는 많이 여기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예, 예. 이 시즌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 안 하시고, 예, 예. 또 제가 이제 월요일 좀 돼서 이거를 매도를 할까 그런 생각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저는 관심 있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진단키트 기업들 내에서 이렇게 자사주 매입이 대규모로 들어온 기업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부분 바닥에 있을 때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고 나중에 또 뜨는 경우가 대부분 열이면 한 6, 7개, 7, 8개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이 들어온 시제는 좀 더 어떻게 보면 회사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공매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공매도 그렇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 공매도 논란이 네. 있었던 테슬라라든지 셀트리온 예전에 바닥에서 오히려 대박이 터지는 경우가 많이 나왔죠. 그런 경우를 네네. 포커스로 맞추지 마시고요. 실적과 수급과 차트를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일단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쉽게 네. 월요일 좀 다음 주에 매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아까 네, 제가 지지권 말씀을 긍정적인, 드렸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항권 말씀드렸고 단기는 네. 아마 시간에 다니까 좀 올라와서 일단 반등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보면서 네.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네. 추가적인 뉴스들 잘 보시면서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친절한 네네, 공동정주위원과 감사합니다.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이어서 빠르게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연결 잘 네. 되셨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삼성물산이요. 삼성물산, 네, 매수가 네. 비중 알려주세요. 30% 네, 14만 5천 원. 14만 5천 원. 네. 마음이 굉장히 아프실 것 같은데. 산 지가 좀 오래됐는데요. 오래 갖고 계셨죠? 네.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좀 걱정이 아니, 저번 때 한 6월쯤에 한번 올라왔었거든요. 네? 그 14만 원대까지 왔었는데. 예, 맞아요. 아유, 그때 팔을 걸 그랬나 봐. 왜냐면 더 수익을 하려나 볼 수 어쩌나 있을까 봐 익절 시점을 좀 더 크게 보고 싶어서 뒤로 미루셨다가 지금 아니, 12만 팔 8천 거 원까지 지나갔어요. 내려온 것 같은데 아유 너무너무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략 싹쓸이 해서 한번 대응 전략 살펴볼게요. 외쳐주실까요? 네. 쓰리쓰리 싹쓸이. 쓰리 싹쓰리. 네. 예, 제가 자세히 또 분석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완전 최고점에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요. 혹시나 이 싹쓸이 기법을 통해서 좀 아셨다라고 하면 거기서 매수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좀 안내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본업이 건설회사예요. 그런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 가치가 또 있고요.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가 좀 있는 기업이죠. 그걸로 인해서 대부분 움직이는 기업인데 원래 주가 건설인데 이게 실적이 폭증하면 좋은데 그냥 지분 가치로만 움직이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가치를 봤을 때는 분명 오히려 여기서 주가가 한 20만 원 이상 가도 이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매력을 못 느끼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어떤 사람의 좀 매력을 느끼면 호감이 가면 좀 더 친해지기 마련인데 그냥 평범하다는 거죠. 본업이 잘 나가야 되는데 지분 가치만 부각된다. 근데 오히려 나중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매각하고 삼성전자에 좀 넘기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좀 되는데요. 그래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실적 대비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퍼가 10배 좀 이상 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지분 가치가 있고 또 이재용 회장이 어떻게 보면 최대 주주로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을 만한 기업은 아닌데 수익률이 좀 낮다는 거죠. 그럼 싹쓸이기법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봉 차트상 이렇게 721선 부근 2020년도 때 이렇게 721선 부근에서 매수를 하고 대량 거래가 시현될 때 매수를 했으면 충분히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최근 들어 14만 원대에서 14만 5천 원이죠. 거기서 십자선이 나오고 나서 그 고점을 뚫지 못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꺾어지는 시점. 어떻게 보면 매도 꺾어지는 시점이 2021년도 6월 달 때부터였죠. 여기서 날짜로 보면은요. 2021년도 6월 15일 날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21선 이탈, 파라볼릭 하락 기조로 전환, 그리고 스토캐스틱 투자 심리도가 50이하로 꺾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경계를 해야 되는 구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한테 언제 매수를 할 거냐 물어본다라고 하면 저는 맨 밑에 보이게 되는 721선, 11만 1,000원대에서 매수를 고려해 볼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치는 있거든요.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럼 그때요. 예. 해도 돼요? 변곡점이에요, 지금이. 왜냐하면 200일선 부분이 여기서 이평선, 중장기 이평선 여기서 12만 7,000원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비를 하는 거고요. 반대로 내일 5일선 회복이 되면 지수가 내일 이번 주 초반에는 해외 증시가 반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반등을 한 다음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5일선 회복이 되면 재차 추가적인 반등은 또 기대해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반등이 약하다. 5일선 저항받고 또 밀리면서 12만 7,000원대까지 깨져버린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1만 1,000원대까지도 각오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원래 주가가 거기가 바닥권이거든요. 주식은 바닥권에서 매수를 해서 그때 가서 또 좀 사도 될까요? 그 다음 가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11만 1,000원대 매수를 한다. 근데 솔직히 저는 고려는 해보겠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매력 있는 종목을 좋아하거든요. 왜? 이 종목은 본업이 잘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매력을 못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업이 잘 나가는 거. 그런 종목들을 저는 매수를 고려해 볼 것 같습니다. 6월 중순경에 상담을 했었어요. 예. 근데 그때 추세도 뭐 완전 돌리고. 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세요? 제가 상담한 것 같지는 희망을 않습니다. 갖고 있었는데 예. 계속 내려가는 거야. 예. 시청자님 일단은 우리 위원님께서 위원님의 시각으로 또 얘기해 주신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그때 다시 우리 존지우 위원과 연결할 수 있거든요. 토요일 머니왕 2부 통해서 전화 문자 많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전화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내시길 바랄게요. 좋습니다. 뭔가 마음이 좀 아파지긴 하지만 대응이 정말 중요한 영역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함 열어봅니다. 자, 어떤 문자들이 도착했는지 하나씩 살펴보시죠. 자, 2274번님께서 한진 얘기해 주셨는데요. 장기 보유 어떨까요? 라고 하시면서 지금 현재 49,500원 20% 매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하시다고 하시는데요. 위원님, 한진이 41,850원인데 손실권이시긴 하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고 계시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현재 주가 움직임 어떨까요? 예, 한진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 한진 같은 경우가 이제 육상 운송, 뭐 이런 택배, 이런 관련 물류 관련주를 좀 볼 수 있는 기업인데요. 일단 한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 가치 대비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PBR이 한 0.5배 정도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실적 대비나 뭐 과열권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차트를 통해서 좀 보시게 되면 한진 같은 경우도 지금 721선 부근이 이 부근에 가 있죠. 이렇게 빨간색 라인선. 지금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지는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코로나 수혜 업종으로 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721선 부근이 좀 변곡점이 이제
바닥권이다라는 인식에서 이 38,000원대는 여기가 좀 어느 정도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 49,500원이 좀 높게 사신 거죠. 일단 1차 저항권이 이제 45,000원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돌파 시에는 추가적인 반등을 열어두시고 향후 뭐 추가 상승 가능성도 56,000원대까지도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앞으로는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일단 저 721선 39,000원대가 이탈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하락세로 좀 전환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하반기 지수 전망이 아직까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너무 이런 우량주들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선 이 60일선 부근 41,000원대가 이탈되게 되면 조금 더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열어두시고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내일 이제 5일선 회복이 되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이죠. 회복이 되고 반등이 나타나게 되면 일단 추가 반등에 초점 맞추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한진에 대한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종목 상담은 마무리할게요. 이어서 우리 공명 정지우 위원의 언급했던 종목들에 대한 추이 잠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WI 체크해 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월요일 매수가 됐죠. 1,895원에요. 이 종목이 2,205원까지 따라락 올라가는 움직임 그려졌고 16.36%라는 최고가 수익률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게 예. 언급하시고 진짜 오르더라고요. 예. 지금은 조정 장세이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조금 쉬고 있는 분위기긴 하지만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지 예. 알려주세요. 예, 이 WA 같은 경우 이제 설명드리고 이제 그 이튿날부터 바로 맞아요. 급등이 나타났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 이제 제가 긍정적으로 봤던 이유가 대표이사가 13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죠. 아직 안 빠져나갔습니다. 세력이 빠져나가지 않았고 재료 하반기에 스마트 스터디 상장 지금 기대감은 남아있죠. 그리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상장 기대감도 남아있기 때문에 재료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기적인 관점에서 코로나 델타 변이로 인해서 이 종목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기간 조정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덩달아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차트를 통해서 제가 좀 대응 방법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WI 같은 경우가 지금 이 1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지금 횡보를 좀 하고 있는데요. 단기는 이전 저점 이 11선 부근이죠. 1880원대 아주 중요한 단기 지지권으로 보면서 매매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대표이사가 매수한 단가가 1,600원대 중반 1,500원대 부근이기 때문에 아마 바닥권은 1,600원대에서 1,500원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식은 721선 돌파 그리고 혹시라도 지지받고 내려오면 거기가 매수 급수로 활용을 해볼 수도 있겠죠. 중장기는 월봉 차트로 봤을 때 바닥권에서 이제 막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막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을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다음 주 월요일 날 5일선 회복이 되면 추가 반등에 초점 맞추면서 1,880원 깨지면 추가하게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WI에 대한 추가 전략 세워봤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참고해 봐주세요. 이어서 다음 AS 종목도 보겠습니다. 드림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역시나 월요일에 12,550원에 매수가 됐고 13,600원까지 고점 터치 나왔습니다. 8%대의 최고가 수익률을 봤는데 위원님 이때 만약에 수익 실현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 조금 고민이 되시는 순간이실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이 드림텍도 저는 항상 종목을 언급드릴 때 부실주는 웬만하면 잘 안 하고요. 이 드림텍 연기금 쪽에서 오히려 이번 주 추가 매수가 더 들어왔죠. 최근 들어 거의 한 40만 주에서 50만 주 가까이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계속 강화되고 있고요. 대신 이 종목도 잘 올라가다가 델타 변이를 좀 만난 거죠. 하지만 이 종목은 오히려 델타 변이 수혜주 관점에서 나중에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전자쿠 솔루션 코로나 진단기기를 3분기에 미FDA에 승인을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아마 4분기쯤에 신청이 나오게 되면 코로나 수혜 기대감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이제 IT 자동차 쪽에 재료도 있기 때문에 양수 겹장이죠. 대신 단기는 지금 모멘텀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 21선 부근이죠. 21선이 이탈되면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금 더 하락세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번 주 월요일 날이죠. 5일선 회복이 되면 추가 반등을 누리면서 전고점 돌파 여부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가 13,000원대 중반대가 저항권이니까 이 박스권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런 갭들은 오히려 10,000원 나중에 또 혹시라도 델타 변이가 확대되면서 문제가 돼서 내려온다. 그러면 최고의 매수 기회가 될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 폴더블 폰 그리고 코로나 진단기기 재료들이 다 산적해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괜찮은 기업들은 항상 좋은 주식들은 떨어지면 매수 기회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드림텍까지 추가 전략 세워봤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새롭게 공략해 볼 종목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정지우 위원님, 예.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예, 저는 일단은 이제 코로나가 확대되니까 진단 키트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예. 역시 또 갖고 왔습니다. 네. 이 액세스 바이오라는 종목인데요. 액세스 바이오. 이 액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가 중요한 부분이요. 일단 1분기에 주당 순이익이 3,300원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항체 진단 키트를 미 FDA 승인을 받았죠. 그리고 역시 또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가장 큰 재료가 남아있죠. 항원 자가 진단 키트 이 미 FDA 승인을 이미 임상이 완료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 자가 진단 키트 독일에서 승인받고 날아간 종목이 휴마시스죠. 그런데 이 액세스 바이오는 미국에 본사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승인을 받게 되면 큰 시장이 열리는 거죠. 훨씬 더 강력한 호재인데 1분기 주당 순이익이 3,300원 나왔다는 건 진단키트 기업 내에서 어떻게 보면 상장돼 있는 기업 내에선 가장 올해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액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지금 승인을 신청했다는 건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세계에서 분자 진단 키트, 뭐 항원, 항체부터 해서 자가 진단 키트 이런 4개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한 2곳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만큼 재무 상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자세한 전략은 제가 이 뒤에 있을 공개 방송에서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공개가 되는데요. 계속해서 진단키트 쪽 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준비를 해주셨다고 해요. 위원님, 예. 하나가 아니라 2개나 챙겨주셨는데 두 번째 종목은 예. 뭘까요? 넷마블이라는 기업인데요. 제가 작년도에 굉장히 큰 수익을 좀 냈던 또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11만 원대에서 제가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작년도에 하이브, 빅히트의 지분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상장되기 전에 쭉 한번 랠리가 나왔죠. 조정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이제 단기 반등권에 와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이 넷마블 같은 경우가 제2의 나라, 최근 들어 구글 매출 4위를 꾸준하게 기록하고 있죠. 히트를 치고 있죠. 세븐나이츠도 꾸준하게 매출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세븐나이츠는 자체 IP를 보유하고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꾸준하게 매출이 나오면 이익률 증가에 굉장히 큰 역할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반기 대작이 나올 예정인데요. 그만큼 이 마블 퓨처 레볼루션이 전 세계에 이제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히트를 치는지 안 치는지에 따라서 하반기 주가가 확 달라질 수 있거든요. 4분기 때 모멘텀이 있고요. 무엇보다 리니지2 레볼루션, 그리고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이게 중국의 최대 게임 회사죠. 텐센트 쪽이랑 역시 유통계약을 맺은 만큼 이 부분, 요즘에 이제 중국 이제 판호가 받고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역시 또 앞으로 중요한 부분 같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그리고 하이브, 코웨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죠. 하이브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지분가치 부각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역시 이런 게임 업종, 그리고 진단키트 업종은 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업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지금 코로나가 지금 확대되고 있으니까 이번 주까지는 확진자 수가 급증할 것 같습니다. 언택트 관련주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자세한 전략은 제가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지금 향후 바로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무방에서 이제 가격 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이기 때문에 다양한 전략들이 숨어져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위원님 어떤 내용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제가 이제 뭐 바닥권에서 액션 스퀘어라든지 뭐 액세스 바이오 100% 진원생명과학 150% 이상 올라간 기업들 많이 있기 때문에 역시 바닥에서 또 하반기에 크게 뜰만한 종목들 위주로 잘 분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반기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는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가. 여러분 토요일에 이렇게 꿀 같은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공명 정지우 의원의 사진 옆에 방송 중이라는 이 버튼이 현재 보여지고 있죠. 이 빨간 버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 톡도 쭉 열려져 있어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정지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링크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QR코드로도 가능하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머니왕 2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꼭 큰 수익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머니왕 3부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